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내일 향한 소년에게 푸른 꿈을 전해주고 뒤없이 수줍은 소녀에게 꽃샘 꿈을 나눠주죠.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젊은 날의 연인에게 미래의 꿈을 전해주고 신혼부부 신방에는 행복의 열쇠를 나눠주죠.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인심 좋은 할아버님께 불로장수를 드리었고 맘씨 좋은 할머님에게 만수무강을 띄웁니다.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대루화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물이요 어른입니다. 대루화둥실 두둥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해 한마음 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 무대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은 여름 실버캠프 장기자랑 때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행운을 드립니다 라는 영상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즐거우셨죠? 이 영상은 실버대학생들과 교사님들이 마음으로 연습하고 촬영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셨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더 만족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 지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다려지시죠? 실버대학에서 배운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자녀들과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 교가를 시작으로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실버의 노래 웃는 걸굴 즐거워라 남의 실버 행복한 우리의 쉼터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학교 마음의 친구 아름다운 실버대학 대학에서 배우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실버의 노래 웃는 걸굴 즐거워라 남의 실버 행복한 우리의 쉼터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학교 마음의 친구 아름다운 실버대학 대학에서 배우렵니다.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면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면 그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두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사막도 등대 아래 갈매기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뚝딱선 운다. 유달산 단디 위에 놀던 옛날도 동백꽃으로 안고 울던 옛날도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추억의 고향.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박수 강사 딜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마을 선생님 노래에 맞춰서 건강박수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알다시피 손에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속에 모든 몸에 있는 신경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자주 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머리에 좋은 주먹박수, 그리고 눈에 좋은 손끝박수, 위장에 좋은 손날박수, 그리고 방광에 좋은 손목박수, 그리고 허리에 좋은 손등박수, 그리고 또 세 가지, 네 가지 박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즐겁게 하고 그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우리가 박수를 신나게 쳐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냥 박수. 자,
신경들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손의 신경들을 태워주겠습니다. 몸에 있는 신경들을. 머리에 좋은 주먹박수. 머리가 엄청 맑아집니다. 눈에 좋은 손끝. 눈이 좋아집니다. 어머님들. 위장에 좋은 손맛. 신나게 건강에 좋은 손목. 위에 좋은 엉치. 달걀. 소화가 잘 됩니다. 달걀 박수. 허리. 손등 박수. 허리가 안 아픕니다. 편하게 손 들고 그냥 박수. 자, 신경들을 또 태우겠습니다. 망치, 머리에 좋은 망치. 눈에 좋은 손끝. 눈이 좋아지십니다. 어머니들. 손맛. 위장이 소화가 잘 됩니다. 손목 방광. 망치. 위에 있는 목소리 되겠습니다. 달걀도. 손끝. 그리고 다시 망치. 소화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들 소화가 잘 됩니다. 머리를 안 아프게. 손 들고. 자, 몸이 오늘부터 좋아집니다. 그냥 박수. 다시. 마지막으로 손 들고. 자, 어머님들 즐거워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자주 이런 박수들을 음악에 맞춰서 따라하시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기세 나가요. 이거 자요 불 끄고. 아이, 그 몇 푼 더 나간다고 맨날 전기세. 아이고 진짜. 응? 저리 들어가. 아니 여기가 벽인데 어딜 가라고 여기를 더 가라고 지금이요. 그래 그나들이 큰 침대 사준다 할 때 왜 그 마다하고. 에휴 진짜. 에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어메. 아니 개굴빵만 되면 그냥 코를 골아 사. 아이고 지난 거. 아이고 내가. 아이고 찢어봐라. 어서 찢어봐. 어디. 아이고. 야옹이야 찢어보라. 아이고 내 다리. 어디? 아이고 내 다리 여기 이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찢었어. 아이고 괜히 먹을 게. 아이고 내 다리. 아들 어디 있어?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고 다리야. 기다려. 마늘. 잘 좀. 아이고. 맨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어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쥐를 빨리 풀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쥐는 왜 나는 걸까요? 제2의 심장이 이 종아리 근육의 근육 약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과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3가지 혈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은 용천혈인데요. 피가 하늘로 용솟음 친다고 해서 용천혈인데요. 발가락을 안으로 접으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 5초간 꽉 눌러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는 중도혈인데요. 복숭아뼈 안쪽과 무릎 사이의 중간을 꾹 5초간 지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 약하게 하지 않고요. 좀 더 센다는 느낌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혈은 양릉천인데요.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이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5초간 세게 지압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어깨나 목 같은 통증 또는 소화불량을 자주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쥐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자극해 주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발 이리 줘봐. 자, 발가락 구부려봐. 그만 소리 지르고 발 구부려봐. 그렇지. 여기를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어때야? 그래도 아파, 아이고.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이 무릎하고 복숭아씨 가운데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좀 어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무릎뼈 옆에 꾹 들어간 데를 자 하나, 둘. 이제 괜찮지? 아이고 여러분, 간단한 예방 방법 알아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쥐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예방 체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예방 체조는요, 이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춤에 대고요. 위로부터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평소에 이것을 100번씩 하시게 되면 허리, 종아리,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강화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주자주 경보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걸으셔도 좋고요. 집 안에 혹시 지하판에 계시면 지하판을 밟으면서 자주자주 맨손으로 걷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만보가 어려우시면 1000보라도 계속 걸으시면 허리, 종아리 모든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쥐가 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오늘부터 집에서 TV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금 배우시는 2가지 운동을 자주 꾸준히 하신다면 쥐 나는 거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여름 무단히 덥고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릴 수 있는 재밌는 시보야 댄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음악 큐! 감사합니다. 뭉친 어깨 팔다리 다 풀리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손 위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좋은 댄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쫙 펴시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엄지를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서 1부터 10까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접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처음에 접었던 모양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 손이 접혔다. 아닙니다. 땡. 다시 한 번 더. 자, 엄지 한 손 접어주시고, 예, 하나씩 접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간 헷갈리시죠? 하나씩 접으려니까 막 틀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딱 엄지 접어주시고, 다시 양손 같이 접어야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는 아직도 안 된다. 예, 연속극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자, 연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름표로 이 손가락 접이 하면서 한번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접으시고 연지건지 찍어주시고 박수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자, 우리 소래기통, 자, 나의 우리
자, 꽃정치. 자, 펴주시고, 연구머리. 놓치면 깨어지는 요리야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조금만 두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자, 좀 더 폈다. 확실하게 있잖아. 쓰라는 눈물인 거야. 정성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자, 대단하게. 자, 펴주시고, 던지고.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 놓치면 깨어지는 요리야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성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야, 굳어져 있고 마음도 굳어져 있고 몸도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니까 너무너무 몸도 유연하고 마음도 유연해지시죠? 이야,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병을 이기는 마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강연을 하게 될 강사 최용준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또 몸이 아파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떤 약을 처방해주고 병원에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 이야기는 언제 유래된 거냐면 먼 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먼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중에 그만 이제 밤이 되었고 하룻밤을 묵을 곳이 없어서 찾는 도중에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죠. 자, 그래서 물이 없나 이 손을 더듬어 보니까 주변에 무엇이 하나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보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벌컥 마셨죠. 자, 그런데 이 물을 먹을 때 이 물이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이렇게 깨어 보니까 내가 마셨던 그 물이 담긴 그 그릇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자, 그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몸은 다 썩어지고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해골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 물을 그 저녁에 마셨던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해골 아래 들어있는 그 물은 이미 썩은 물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썩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배탈이 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설사가 나는데 이 스님은 그 썩은 물을 먹었는데도 전혀
배가 아프지 않고 배탈도 나지 않고 설사도 하지 않고 너무 이 물이 맛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어제 저녁에 마신 물은 분명히 썩은 물이었는데 왜 내가 탈이 나지 않았지? 자, 이걸 발견하면서 이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구나. 자, 썩은 물도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물이라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 물이 내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이때 유래가 된 겁니다. 자, 사람은 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아주 어두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밝게 살려면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늘 불행하고 늘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8개월 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저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때 생각에 아, 나는 이제 불구가 되겠구나. 나는 이제 걷지 못하겠구나. 그때 당시에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제 마음에 이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다쳤을 때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119가 와서 저를 실어서 큰 병원 응급실로 저를 이렇게 이송을 했죠. 자, 그때 제 마음은 어땠었냐면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처와 자식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누가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그 걱정으로 온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에 꽉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허리를 다쳤어도 내가 못 일어나면 내가 일어서지 못하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내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이제 아빠가 불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식들 삶도 불행한 삶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나는 아플 수 없어. 나는 일어서야 돼. 내가 허리는 다쳤지만 나는 나을 수 있어.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커지면서 그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허리의 그 부상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꿋꿋하게 치료도 받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허리가 좋아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못했습니다. 팔을 한쪽을 기대고 이렇게 세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허리를 숙이고 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제 마음에 찾아왔던 그 불행을 마음에서부터 이기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 불행에 정말 내 삶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저와 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냉동창고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미처 이 청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만 밖에서 냉동창고를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전부 다 퇴근을 한 겁니다. 이 냉동창고 안에 한 청년이 갇히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그 냉동창고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제 냉동창고 안에 갇혔으니까
얼어 죽겠구나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하룻밤을 그 냉동창고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이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이 얼어 죽어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청년은 얼어 죽었는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냉동창고는 고장난 냉동창고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청년이 과연 얼어 죽어야 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냉동창고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청년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냉동창고에 나는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이제 나는 죽었어. 마음에서 이미 이 냉동창고에서 나는 얼어 죽는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을 다 내어주고 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진짜로 고장났지만 이 청년이 얼어 죽어 있었다는 그런 실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지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몸도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문제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려 3,000년을 살 수 있는 아주 장수명을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신기한 게 뿌리가 3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 이 나무가 어떻게 3,000년 동안 크고 오랜 그 시간을 그 비바람과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어떻게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비록 3m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나무는 옆에 나무들과 서로 이 뿌리를 연결하고 서로 이 뿌리를 잡아주면서 이 뿌리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는 뿌리가 3m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 긴 오랜 시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나무의 비밀은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난 혼자 서 있으면 연약하지만 옆나무와 같이 뿌리를 연결하니까 이 나무는 건장하고 건강하고 강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풀숲이나 산에 가보면 거미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거미줄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미줄은 굉장히 연약하죠. 그런데 이 거미줄은 한번 어떤 곤충들이나 이런 잠자리나 이런 곤충들이 한번 걸리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줄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접점이라는 겁니다. 거미줄 한 줄이 다른 한 줄과 딱 만나질 때 이 만나지는 부분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거미줄의 특징은 이 접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줄이 다른 한 줄과 연결이 되고 또 한 줄이 연결이 되고 또 한 줄이 연결이 될 때 접점이 많아지는 거죠. 이 접점이 많을수록 이 거미줄은 더 강해지는 거고 어떤 곤충도 이 거미줄에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강함을 갖게 되는 거미줄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홀로 서 있을 때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이 거미줄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럼 과연 내 마음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고 누가 내 마음과 연결이 돼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똥파리를 쫓으면 결국 찾아가는 곳은 시체의 주변이나 어슬렁거린다라는 말이 있고, 꿀벌을 쫓으면 결국 찾아가는 곳은 꽃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고 누구를 따라다니고 누구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릴 적에 바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윈드서핑, 바다에서 타는 작은 배의 형식을 말하는데, 이 윈드서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다가 그만 상어에게 오른팔을 먹히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어릴 적에 상어에게 오른팔을 먹힌 다음부터 이 소녀는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에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가 바로 바다인데 그 바다만 보면 바다에 대한 이 공포가 그 어렸을 적에 상어에게 그 팔을 뜯겼던 그 공포가 계속 이 마음을 두려움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그 뒤로는 전혀 이 바다만 봐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소녀에게 가장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 어머니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는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다. 얘야, 너는 팔이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비너스라는 사람은 양팔이 없는 사람이었단다. 자, 그렇게 양팔이 없는 비너스가 가장 아름다운 기준을 가진 그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비너스보다 한 팔이 더 있지 않니? 하면서 이 엄마는 그 소녀 딸에게 소망과 긍정과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면서 그 아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엄마는 계속 소망의 말을 해주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엄마는 계속 살려준 거죠. 자, 이때 이 소녀는 엄마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는 아니야, 너는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소녀 마음에 어느덧 그 바다를 향한 공포가 없어지고 정말 어릴 적에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들이 다 없어지면서 다시 그 바다에 가서 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 소녀가 이렇게 그 바다에서 상어에게 오른팔을 뜯겨서 오른팔을 잃었지만 그 트라우마,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그 긍정과 소망과 그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 엄마와 마음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나에게 없던 소망이 흘러 들어오고 나에게 없던 그 기쁨이 흘러오면서 그 소녀는 예전과 동일하게 팔은 없었지만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허리를 다쳤을 때 정말 저는 못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공포스러웠지만 제 마음에 아니야,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내 가족들은 누가 책임져 하면서 저는 마음에서 힘을 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그 병마를 이기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내가 몸이 아프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근심과 걱정과 그 병 앞에 이 마음은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늘 만나고 연결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들로 살아갈 줄 압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